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로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지금 막 엄청 자세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했던 거니까 한 시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은 1번 봐봤을 때 신경세포에 전기 충격을 줬을 때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했으니까 전기 충격을 줬더니 지금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됐대. 그럼 얘는 생물의 특성 중에 어떤 거야? 지금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 깊은 거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지 지금은? 그렇지,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니까. 지금 보면은 4번 봤을 때 빛을 비췄더니 집신벌레가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빛이라고 하는 자극을 줬더니 걔가 반응을 한 거잖아. 4번에 해당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특성 뭐에 해당할까? 규빈아, 1번 뭐에 해당할까? 생식 발생은 발생하니까 증식했다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생식과 유전이 되겠지.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이 해당하게 되겠고, 그다음 효모 같은 경우에는 뭐 단세포 생물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다 이런 얘기 했었었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은 가지나 이런 거 있죠. 3번은 유전이고 5번도 마찬가지 적은 가지. 그다음 2번 봐봤을 때 생명과학 연구 성과라고 되어 있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혈흔이나 머리카락에서 DNA를 채취하는 이를 분석한다. 그럼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연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과학의 학문 분야는 생리학이다. 우리 생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막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뭐 이런 거는 지금은 뭐 틀릴 수도 있어. 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항상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직 안 배웠지만, 아니면 뭐 호르몬이라던가, 걔도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DNA가 나왔으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학이겠지, 유전학. 동그란 기억 같은 경우는 유전학. 생리학이 아니라 유전학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그럼 기억은 틀렸고. 지금 미음 같은 경우에 잠수복을 만들 때 모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과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아 미안해, 가 얘기하는 거죠. 가를 통해 생명과학을 독립적으로 발달했다.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융합적인 분야라고 했어.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했어. 그럼 D교폭에 봤을 때 생명과학이 인류복지 향상에 이용된 사례이다. 맞는 거겠죠. 2번에 2번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봤을 때 생명과학이 연구 대상의 크기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라고 되어 있고, 기억부터 디귿은 기관, 분자, 생태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되겠네. 동그라미 기억은 분자고, 동그라미 니은은 세포, 조직, 그 다음 기관, 개체군, 분집, 생태계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가. 그럼 또 기억에서 DNA와 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연구의 얘기다. DNA, 단백질 전부 다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에서 기관에 대한 연구는 개체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기관 다음에 개체인 거니까 그 개체 안에, 이 사람 안에 사람이지. 사람 안에 이렇게 뭐 식도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막 엄청 많은 거잖아. 이런 기관들을 각각을 분석을 해야지만 개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영향을 미친다도 맞는 거지. 기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지만 개체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는
그다음 D급 봤을 때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 생태계라고 하는 게 생물적 요인이랑 비생물적 요인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는 5번 D급 맞는 거니까는 5번. 4번 봤을 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생물 통계학은 생명과학과 수학이 연계된 학문이다. 맞는 거지. 생명과학, 생물. 그다음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인 거니까 두 개가 연계됐다. A 맞는 거고. 생명과학은 연구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융합적인 맞는 거고. 연구 대상은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위에 나와 있는 거지. 관련된 모든 단계를 연구할 수 있다. C까지 맞는 거니까 4번에 5번. 개념적인 거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탐구 방법인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귀납적이야, 연역적이야? 귀납이야, 연역이야? 그치, 연역인 거지. 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연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탐구 방법에는 귀납이랑 연역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귀납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핵심적인 게 관찰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연역 같은 경우에는 핵심 두 가지가 뭐였어? 여기에만 있는 게 그렇지, 가설 설정이랑 또 하나 뭐 있었지? 그렇지, 실험을 진행한다. 이 두 가지가 연역 탐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었으니까는. 근데 지금은 봐봤을 때 지금 나에서 봤을 때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거 봤을 때 이미 가설 설정인 거니까 연역 탐구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일단 가설 설정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달에 봤을 때 완전히 멸균된 우유가 든 병을 준비하고 한 병에만 A를 넣고 두 병 모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돼. 지금 여기서가 대조 실험인 거네. 다가 대조 실험. 가설 설정, 대조 실험. 그다음 라를 봤더니 세균 A를 넣은 우유는 상했고 A를 넣지 않은 우유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실험 결과를 관측한 거지. 실험 결과 동수 변이를 관측을 한 다음에 그럼 결론 도출. 가설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 내 가설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5번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봤을 때 지금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곳에서는 포도당구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푸른 곰팡이가 포도당구균? 이게 위에가 잘못 나오는데 포도당구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대. 지금 A 같은 경우에 가설 설정인 거네. 아까 위에서 보던 거랑 똑같이 연역 탐구 방법인 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푸른 곰팡이 추출물을 첨가한 배지를 준비하고 포도당구균을 처리하여 포도당구균의 생장 여부를 관찰하기로 했대. 그럼 일단 기억 봤을 때 동그라미 A는 가설 맞는 거고 니은에 가설 설정 있으니까 연역 맞는 거지. 그럼 니은 보기도 맞는 거고. B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려면 푸른 곰팡이 이외에 다른 종류의 곰팡이로 실험해야 된다. B가 지금 포도당구균의 생장 여부를 관찰하기로 한 건데 지금 가설을 봤을 때 푸른 곰팡이가 포도당구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 그럼 대조 실험을 진행할 때 우리 대조군이랑 실험군으로 나눠서 대조 실험을 진행하는 건데 대조군이랑 실험군 어떻게? 실험군이 뭐야? 실험군이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지금? 바꾼 거야. 그러면은 둘 중에 지금 조작변인을 뭘로 해야 될까 지금 여기서는? 조작변인을 뭘로 해야 될까? 조작변이 뭘로 해야 될까? 이 실험에서 푸른 곰팡이가 포도당구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일지 아닐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배지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고 어떤 배지에는 푸른 곰팡이를 안 넣어주게 되면은 그럼 푸른 곰팡이가 만약에 있는 데서 세균이 안 자랐어. 그럼 푸른 곰팡이가 생장을 억제하겠구나라고 하는 가설을 이제 입증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될까? 그럼 결국에는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푸른 곰팡이의 유무가 되겠지? 이렇게 했을 거야. 실험 자체를 진행을. 그러니까 지금 디귿에서 봤을 때 타당성을 높이려면 갑자기 다른 종류의 곰팡이를 실험해야 돼. 지금 푸른 곰팡이가 생장을 억제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다른 곰팡이로 바꾸면 어떡해? 그렇지? 푸른 곰팡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디귿 보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꾼 거지, 바꾼 거.
그럼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연역수타는 방법인 거고 지금 집단 A에서는 서식하고 있는 개미를 살충제로 모두 제거하고 B에는 그대로 두었대. 그러니까 A에는 개미가 없고 B에는 개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개미가 살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졌다라고 가에서 했으니까 다해서 A와 B에서 개미의 제거 여부를 제외한 다른 조건을 갖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집단 A, B에서 개미의 제거 여부를 제외한 다른 조건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지? 성아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뭐라 그랬지? 갖게 하여 여기까지는 뭐라고 한다 했어? 그렇지. 여기 집단 A와 B에서 개미의 제거 여부를 제외한 다른 조건을 갖게 한다. 나머지 조건을 전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했냐면 변이통제라고 한다 했었지. 나머지 조건을 똑같이 하는 거. 오케이. 보고. 그래서 A와 B에서 생존 여부와 생장 정도를 관찰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집단 B에서보다 A에서 아카시아 나무의 생존율이 낮고 생장량이 적었대. 그럼 개미가 없는 A에서 개미가 없는 데서 생존율이 낮고 생장량이 적었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개미가 있어야지만 아카시아 나무의 생존율이 높고 생장량이 높다는 거지? 맞을까? 그러니까 문제 봐봤을 때 개미의 제거 여부 같은 경우는 조작변이 맞는 거지? 개미가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서 바뀐 거니까 조작변이 맞는 거고 기억 맞고 집단 A는 대조군이다. 개미 여기서 바꿔준 거잖아. 원래 그대로였으면 개미가 있었던 건데 여기에 살충제를 처리를 해준 거니까 얘가 그 변이를 바꿔준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이 아니라 실험군인 거지. 실험군 얘가 대조군. 바꾼 게 실험군, 안 바꾼 게 대조군이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생존율과 생장량은 독립변이이다. 디귿은 뭐야? 기억나? 그렇지. 종속변이는 뭔데? 그렇지. 종속변인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7번에 1번이 거고.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물질대사 쪽으로 가는 건데 물질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세요. 그럼 물질대사 하면 효소와 관여하는 거지? 효소는 뭔데? 생체 내 촉매. 촉매는 뭔데?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맞을까? 그런 식으로 쭉 가주면 되는 거고 기억 맞고 그 다음 세포호흡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얘는 맞아 틀려? 이거 왜 틀린 거지? 그렇지. 지금 일단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에다가 산소와 반응해서 CO2, H2 그 다음 선생님이 항상 썼던 게 그냥 에너지라고 썼어. 그냥 에너지. 그냥 에너지로 쓴 다음에 항상 괄호를 친 다음에 ATP랑 열 에너지 이렇게 썼었지? 열 에너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거고 ATP도 있지만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틀린 거지. ATP에 저장되는 것도 있지만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유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대. 지금 너무 힌트를 많이 준 게 우리 기본적으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이 합성된 그 고분자인 건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합성이라고 했으니까 합성이면은 동화야 이와요. 합성이면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합성이면 동화야 이와요. 하나만 해봐. 동화야 이와요. 둘 중 하나니까. 어? 그치 동화인 거지 동화? 합성이라고 했으면은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저분자에서 고분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반대로 분해라고 했으면은 이화작용인 거니까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에서 저분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근데 발열흡열은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 에너지 흡수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방출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했어. 맞을까? 맞을까? 세트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고, 그럼 포도당 그리고 합성이면 동화면은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 흡열. 이거 근데 발열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머릿속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봐봤을 때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가압도 다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세포호흡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거고, 다는 지방 분해인 거 같네. 그럼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세포 호흡인 거니까 동화야 이화야? 동화. 그렇지, 이화인 거지. 이와. 이화작용. 세포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 기억 틀렸고. 그다음 나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에너지 흡수된다라고 하는 거는 흡열 반응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라고 했었으니까 기본 단위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는 거니까 동화작용.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인 거니까 니은 보기도 맞는 거지. 그다음 다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라고 하는 거는 물질대사가 있으면 무조건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했었어. 물질대사를 하게 되면은 효소가 이용된다. 이거 물질대사니까 이화작용 물질대사 맞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봐봤을 때 지윤아, 효모는 뭐 하는 애야지? 효모면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어. 지윤이 어디 갔어? 효모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뭐였지? 뭐였지? 성화야 기억날까? 기억 안 나? 기분나 기억나? 이 항상 효모하면 약해져야 돼. 효모가 이게 기억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까먹었으면 지금 다시 보면 되는 거야. 지금 다시 적고 지금 다시 책 보면서 다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지. 생물은 워낙 암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단세포 생물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알코올 발효를 한다. 술 만드는데 쓰는 거를 쓰는 그 맥주 효모 이런 것들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거는 뭔데? 포도당을 에탄올이랑 CO2로 분해시키는 걸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효모랑 효소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거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 얘들이. 빨리 나온다고. 그럼 봐봐. 지금 발효관 A, B, C가 있는데, 그 발효관이 왜 있어? 지금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니까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 A를 봤더니 1% 포도당용에 20ml의 효모액을 넣었고, B는 음료수에다가 효모액을 넣었고, C는 증류수에다가 효모액을 넣었대. 그랬더니 밑에 봤더니 기체의 부피가 나오네. 근데 갑자기 기체의 부피가 왜 나와? 우리 그 실험 기억날까? 솜으로 막은 다음에 맹광부에서 기체의 부피 측정하는 거. 그 나오는 기체가 뭔데? 그렇지, CO2인 거지. 지금 여기서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면 CO2가 나오는 거잖아. 얘가 지금 기체인 거잖아. 우리 그 실험 있었으니까는 실험 쪽 다시 한번 꼭 봐주고. 그럼 봐봐. 지금 A랑 B를 봤을 때 기체의 부피가 B에서가 훨씬 더 많네. 그럼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 A랑 B랑 비교했을 때 기체의 부피가 많이 나왔다는 거, CO2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A랑 B를 비교했을 때 왜 양의 차이가 있어? 왜 플러스의 차이가 왜 있는 거야? 그렇지. B, 그러니까 1% 포도당 용액보다 음료수한테의 포도당이 더 많은 거니까 얘가 많게 되면은 CO2가 더 많이 나올 거잖아. 그럼 얘를 보고서 아, B의 당이 더 많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인 거지. C가 대조군으로서 아예 당을 안 넣었어. 얘는 대조군으로만 사용이 된 거니까. 밑에 보기 봤을 때 A에서 효모는 세포호흡을 한다. 지금 단세포 생물이잖아. 생물인 거니까 당연히 세포호흡 하는 거지. 근데 효모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게 산소가 있을 때는 세포호흡을 하는 건데 산소가 없을 때는 알코올 발효를 한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 다음 B의 팽대부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밑에 발생하잖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맞잖아.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이거 기억나니까 KOH. KOH를 넣으면 맹간부에 존재하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이 KOH 수산화칼륨. KOH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 CO2 흡수다. 왜냐면 맹간부에 들어있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걔가 수소인지 질소인 건지 CO2인 건지 몰라. 대신에 KOH를 넣었는데 기체 부피가 감소했어. 아 그럼 기체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 맹간부에 있는 기체가 CO2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그 우리 완자의 실험 똑같은 거를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었으니까는 그거 꼭 다시 가지고. 그 다음에 11번 봐봤을 때는 요거 선생님이 그 완자에서 똑같이 그림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지금 가가 연소고 나가 산소호흡인 거지, 세포호흡. 가는 이화작용의 얘기다. 가는 연소니까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지금 그 뭐야 물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가는 연소인 거니까. 이유는 좀 애매해서 제끼고. 디귿 가와 나에서는 모두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맞는 거지? 둘 다 열 에너지 방출된다고 했잖아. 지금 에너지 방출되는 거 맞잖아. 그렇지? 이것도 설명했었으니까는 다시 한번 봐주고 까먹었으면 11번, 3번. 그 다음에 12번 봐봤을 때는 소화계라고 되어 있고 지금 A가 이거 그림도 알아야 돼. A가 지금 간이고 B가 위고 그 다음에 C가 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 위 밑에 그림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해 보면은 얘 보이지 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자거든. 이자 최장 이자 최장. 그 다음에 여기가 소장인 거고 이 바깥쪽 둘러싸고 있는 게 대장인 거야. 대장. 오케이. 그 정도. 이자는 이제 뒤에 쪽에서 나오니까 소장 대장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기억 봤을 때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는 거지? 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고 했어? 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고 했었지? 암모니아면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어? 지훈아 뭐였어? 그렇지 독성이랑 그 다음에 성화야 하나 뭐였지? 그렇지 염기성. 이거 두 가지는 기억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얘가 독성이 강한 건데 우리 몸에 독성이 강한 물질이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성이 약한 요소의 형태로 바꿔준다고 했었지 간에서. 그래서 요소의 형태로 오줌으로 나간다고 했었고 그게 간이다. 기억 맞고 니은 빼고. C에서 지방산이 흡수된다. 맞는 거지? 지방이 분해되게 되면은 지방이 분해되면 어떻게 되는데? 지방산이랑 지방산 두 분자랑 모노글리세리드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정확하게는 소장이 흡수되는 거 맞아 당연히. 근데 이 소장이 이 융털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어. 근데 이 융털 안에 뭐가 있어? 모세혈관이랑 자 곱하는 거야. 암축관이 있었어. 근데 영양소에 따라서 들어가는 루트가 조금 달랐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건 뭐였어? 그렇지 수용성 영양. 암축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용성 영양. 수용성 양분에는 뭐가 있었어?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지용성 양분에는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도 있었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모세혈관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뭐를 거친다고 했어? 뭐를 거친다고 했지? 거나 이거 기억날까? 모세혈관 간 다음에 그 다음 뭐 거치는 거지? 수용성 양분이 모세혈관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뭐를 거치는지. 기억날까? 뭐를 거친다고 했었냐면 간이었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생원에서는 간이 나오면 일단 중요하다고 했었으니까 수용성 양분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간을 거쳤다가 간다라고 하는 거. 암축관 같은 경우에는 암축관 갔다가 그다음 림프관 가는 거 있잖아. 거기 완자의 그 왼쪽 날개 부분에 적혀 있었어.
다시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13번만 봤을 때 13번만 봤을 때 지금 가부토다가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가에서는 지금 영양소가 들어오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나가는 거니까는 가가 소화계가 되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나가는 거니까 배설계 다 같은 경우는 O2, CO2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호흡계가 되겠지? 그럼 가에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하는 기관 아까 간이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간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계에 해당하는 거니까는 기억하는 거고 이유는 아직 안 했고 심한 운동을 하면 다에서 순환계로 단위 시간 단위 운동하는 O2의 양이 감소한다. 이제 디귿 보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심한 운동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거잖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돼. 그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ATP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ATP 필요하면은 ATP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세포호흡이 필요해. 그럼 세포호흡이 필요하면 세포호흡에 그 반응물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포도당이랑 O2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흐름이 간다는 거지. 그런 자체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에서, 그러니까 호흡계에서 순환계로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O2 양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 O2 양이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감소가 아니라 O2가 필요한 거니까. O2가 필요한 거니까. 증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고. 13번에 3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 봐봤을 때 기억이랑 니은에 알맞은 뉴런의 종류. 지금 봐봤을 때 수용기, 그 다음에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 맞을까? 그리고 지금 뭐 자극이 어떻게 자극.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요 그림 그렸었지. 요 그림. 이쪽으로 이제 반응기. 얘가 구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 기억으로 가는 거니까 감각 뉴런에 해당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게 연합 뉴런. 다시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원심성 뉴런. 원심성 이음으로 가는 거니까 운동 뉴런이 하나의 종류라고 했었고 반응을 하게 된다. 1번이지. 14번 1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봐봤을 때 가에 어떤 신경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발생한 활동 전이래. 나는 이 신경세포막의 일부에서 어떤 시점에 이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 그럼 지금 나를 먼저 봐봤을 때 나를 봤더니 지금 칼륨 통로 같은 경우에는 닫혀 있고 근데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네.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는데 나트륨이 지금 신경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밖에서 높은 거야, 안에서 높은 거야? 그치, 밖에서 높은 거지. 그럼 밖에서 높은 건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확산하고 있다는 거네. 아, 그럼 얘가 나트륨 통로 맞다 라고 되는 거고, 지금 나트륨 통로 열려 있는 거니까 나트륨 통로 열려 있는 거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분급이 되겠지. 아, 나가 탈분급이구나. 그럼 탈분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B에 해당하겠지. (1번) 봤을 때 A에서는 뉴런 내부는 마이너스로 외부는 플러스로. 왜냐면 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밖을 기준으로 안에 측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막전이 값이 A에서 분극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70mV인 거니까 맞는 거고, 2번 봤을 때 나는 구간 탈분급 맞는 거지. 3번에 C에서는 세포막에 칼륨 통로가 열려서 맞고, 근데 칼륨이 유입되는 거야? 밖에서 안쪽으로 유입되는 거야? 아닌 거잖아.
칼륨 같은 경우에 세포 안에서의 농도가 높으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입이 아니라 유출인 거지. 방향까지 꼭 잘 봐줘야 돼. 얘는 맞아. 칼륨 통로 열리는 거 맞아. 나트륨 통로 닫히고. 근데 칼륨은 나가는 거잖아. 안쪽에서 높은 거 높은 거.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중극 상태인 건데 ATP를 이용한 능동성이 일어난다. 얘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능동성, ATP를 이용한 능동성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ATP만 있으면은 능동성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으니까 맞는 거고. 호흡 저해 물질을 처리하면 뉴런 압박 이온 분포는 균등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호흡 저해 물질 이런 것들 처리한다 이런 보기가 가끔 있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세포 호흡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ATP를 못 만드는 거잖아. 그럼 ATP를 못 만들면은 능동수송이 안 되겠지? 그럼 결국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닫히는 거야. 호흡 저해 물질을 처리하면은 결국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닫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닫히게 되면 뉴런 안팎에 이온 분포가 없기 때문에 뉴런 안팎에 이온 분포가 균등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신유법 같은 경우에는 흥분의 전달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전달 방향 같은 경우에는 축탁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이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나 맞는 거지, 기억.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뭐야? 재원아, A 뭔지 알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안 봤을까? 건아 이거 A 기억날까? A 그 동그라미 방출되는 거. A가 지금 방출되고 있는 거니까 시냅스 속보에서 방출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지? 그럼 A는 뉴런 나의 세포막에 탈분국을 일으킨다. 어떻게 탈분국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가지돌기 쪽에 있는 게 가지돌기 쪽에 있는 얘가 뭐라 그랬어? 수용체라고 했었지. 수용체. 얘가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수용체에 문이 열린다고 했어. 근데 이 수용체라고 하는 거는 이온 통로라서 문이 열리게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트륨이 들어온다.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거겠지? 그럼 탈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자극이 전달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복이 맞는 거고. 디귿에서 A가 시냅스 틈에서 이동할 때 ATP가 사용된다. ATP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능동수송 얘기하는 건데 얘는 확산인 거죠. 확산. 신경전달 물질의 확산인 거야. 확산. ATP 사용 안 하는 거야. 신경전달 물질의 확산. 시냅스 틈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 다음에 17번 먹었을 때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 A랑 B라고 되어 있고 나는 A와 B 사이에 시냅스라고 되어 있어. 흥분 전달이 되고 기억과 니은은 가지돌기랑 축삭돌기 말단이네. 동그라미 기억이 지금 축삭돌기 말단인 거고 니은이 가지돌기인 거지. 아까 했었던 거. 지금 동그라미 기억은 A의 축삭돌기 말단이다. 근데 얘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A의 축삭돌기 말단이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맞을까? 근데 얘는 이 시냅스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시냅스는. 그러니까 B의 축삭돌기 말단인 거지. 지금 A의 축삭돌기 말단 여기 얘기하는 거야. 뜬금이 없는 거잖아. 이 시냅스는 지금 여기인 거니까 B의 축삭돌기 말단인 거지.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기억 틀린 거야. 대충만 틀리지 이런 거. 그러니까 X가 또 신경전달 물질인 거네. 니은의 세포막이 탈분극되어 활동전이 발생한다. 얘 똑같네. 지점 D1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나 과정이 진행되어 D2에서도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그럼 봐봐. 지금 D1에 자극을 줬어. 여기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한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거는 전도라고 한다 했어. 전도. 하얀색은 전도. 그 다음에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달이라고 한다 했는데 전도랑 전달의 차이점은 전도는 양방향이 가능한 건데 전달 같은 경우 한 방향만 된다 했어. 한 방향이 무조건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간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D1에 작용을 줬는데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는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돌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달이 안 돼. D1한테 지금 활동적인 발생 안 한다는 거지.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 방향이 안 되니까. 그래서 D급폭이 틀린 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 7번에 2번 넘어가서 18번 봐봤을 때 아까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민말이집 신경 A부터 D라고 되어 있고 각각 역치상의 자극을 1해 주었을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의 수를 나타낸 거예요. 각각 A부터 D. 그럼 잘 봐봐. 각각 자극을 한번 줘볼게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흥분의 전달, 전도, 차이점은 뭐였어? 방향이랑 속도였잖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게 외우기가 편하단 말이야. 방향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인 건데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간다고 했었고 전도라고 하는 거는 양방향 한 축삭 안에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전도가 빠르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A의 역치상의 자극을 줘볼게. 그러면 A에 줬어. A에 주게 되면은 전도 잘 따라와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되지. 왜냐면 얘가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인 거잖아. 맞을까? 그럼 여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B한테 전도. 그럼 여기도 이동이 되겠네.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인 거니까 전도, 전달, 전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지금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의 수가 A, B, C, D 다 되는 거니까 지금 4개니까 얘가 A겠네. 자극을 줄 신경이. 맞을까? 만약에 B한테 줘봐. B한테 주게 되면 전도. 전달이 안 되네. 왜냐면 얘는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인 거니까. 그럼 B한테 주면은 B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1이야 1. 그럼 얘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B가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C한테 줘봐. C한테 주게 되면은 전도. 그 다음에 A로 갈 수 있냐를 봤는데 얘는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인 거니까 얘도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는 되는 거지.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인 거니까 D한테 전도 되는 거니까. 그럼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의 수가 2개네. 그럼 이 2개가 없으니까 A가 2가 되겠네. 얘가 C가 되겠네. 마지막으로 D한테 자극을 주게 되면은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인 거니까. 그럼 D한테 주게 되면 D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B랑 D랑 하나씩 되는 거고. 기억은 틀렸지. A는 2군, D것은 A. 기억을 자극했을 때 동그라미 기억이 지금 B 아니면 D네. B 아니면 D야. C의 축삭돌기에서 활동량이 발생. 하나밖에 발생 안 하는 건데 얘는 B 아니면 D에 발생하는 거지 C는 무조건 아니잖아. 맞을까? 응. 그래서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19번은 좀 어렵긴 한데 19번 맞은 사람이 없지. 맞나? 성아 19번 맞았나? 풀었어? 제가 풀었어? 그러면 틀렸나?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도 지금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잘 봐봐. 일단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이 식을 일단 쓰는 거라고 했었지. 얘는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그럼 문제를 봐봐. P1부터 P4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 일어나는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중간고사 때 이거 무조건 나오지. 기말고사 100% 나오고. 어쨌든 지금 봐봐. P2의 자극을 1해 줬대. P2의 자극을 줬을 때 경과된 시간이 8ms일 때 그때 P1과 P3에서의 막전이가 모두 80mV였대. 그 다음에 P3의 자극을 줬을 때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는 P4에서 막전이가 P 플러스 30이래. 그 각각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야. 맨 처음에 P2의 자극을 줬을 때
경과된 시간이 8ms일 때 P1을 한번 봐보자. P1. P2의 작업을 줬을 때 P1을 본 거야. 그거 봐봐. 여기다 넣었을 때 지금 경과된 시간이 8ms인 거지. 그럼 경과된 시간 8ms면 얘가 8인 거고. 지금 P2의 작업을 줬을 때 P1을 보는 거니까. 근데 그때 P1이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이래. 그럼 마이너스 80이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80이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0일 때 3ms네. 그럼 마이너스 80이니까 올라가게 되면 얘가 3ms라는 거야. 그럼 8은 뭐 더하기 3인 거니까 아 얘가 5구나. 근데 P2에서 P1까지 가는데 거리가 10cm인 거지? 그러니까 D가 10인 거야. 그럼 V는 몇이라는 거야? 아 2구나. 아 그럼 기억 V 기억이 2cm/ms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오케이? 얘들아 이거는 진짜 풀 줄 알아야 돼. 우리 요 정도 스킬은 가지고 있어야지 내신에서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어. 우리가 수능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신은 요 정도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지금 P3를 한번 해볼게. P2의 작업을 줬는데 P3를 봐볼게. 그럼 경과된 시간이 똑같이 8이야. 그 다음에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이래. 그럼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80인 거니까 TC가 3이야. 그럼 TA가 5라는 거지. 근데 P2에서 P3로 갈 때는 센티미터가 안 나와 있지. 심지어 신횟수로 연결돼 있어. 그럼 신횟수로 연결돼 있으면 전도가 아니잖아. 전달이잖아. 근데 전도랑 전달 중에서는 누가 더 빠르다고? 전도가 빠르다고 했잖아. 전달이 훨씬 느리다고 했잖아.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넣을 수가 없잖아. D가 없잖아. 그럼 무슨 말인 거야? P2에서 P3로 갈 때 이 전달에 걸리는 시간이 몇 초라는 거야? 5초라는 거네. 5ms라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조건 P3에서 작업을 준 다음에 8ms일 때는 이 흥분 전달 P2에서 P3로 갈 때 P2에서 P3로 갈 때 또 다른 조건이 P2에서 P3로 갈 때가 5ms가 걸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조건을 계속해서 대입만 하고 있는 거야. 식에다가 우리 공식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P3의 작업을 줬을 때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P4에서 막전이 값이 플러스 30에 이것도 해보자. T는 T 플러스 TC니까 얘가 V분의 D면은 얘는 그래. 그럼 TT가 지금 4인 거지? 근데 P4에서 막전이 값이 플러스 30인 거니까 플러스 30 막전이 그래프에서 쭉 봐보면 2ms네? 그럼 플러스 30인 거니까 2ms TC가 2야. 그럼 TA가 2가 되겠네? 근데 지금 P3의 작업을 준 다음에 P4를 관찰한 거니까 거리가 6cm인 거지? 맞을까? 거리가 6. 그럼 V 같은 경우는 3이구나. 그럼 결국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니은 신경에서의 속도가 3cm/ms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통해서 전달에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각각 신경에서의 속도를 알려줬다는 거지. 이해될까?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보자. 기억 봤을 때 신경 니은의 속도는 2cm. 니은 3이네. 기억 틀렸네. 3이잖아 3. 그 다음 니은 봤을 때 P2의 역치상의 작용을 주고 경과 시간이 7ms일 때 P1에서 막전이니까 P4 또 구하라는 거네. 그냥 계속 식에 넣으라는 거네. 그냥 좀 귀찮긴 하네. 니은 봐봐. 지금 P2의 역치상의 작용을 주고 귀찮은 거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계속 써야 돼. 그래야지 익숙해지니까. 지금 경과된 시간이 7ms라고 되어 있고 하나씩 해보자면 P1부터 해볼까? P1? P2의 작업을 주고 P1을 봐보자. 그때 막전인 값을. 그러면은 P2에서 P1으로 갈 때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인 거고 속도 같은 경우에 2라고 구했지? 그러니까 TA는 5야. 그럼 TC가 2라는 거잖아? 그럼 2일 때 그래프 읽어보면 있게 되면은 플러스 30이네? 맞을까? 그러면은 이 분모가 플러스 30이야. 플러스 30mV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 다음 위에도 마찬가지인 거지. 요거인 건데 똑같이 TT가 7인 거고
근데 지금은 P2의 작업을 주고 P2의 작업을 주고 P4를 왔어. 잘 봐봐. P2의 작업을 주고 P4까지 가야 되면은 잘 봐봐. P2에서 P3로 가는 이 전달되는 시간이랑 P3에서 P4로 가는 시간이랑은 계산 방법이 다른 거지. 왜냐면 전달이랑 전도랑은 다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얘는 전달, 얘는 전도잖아.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해놓은 거잖아. 따로. 전달 시간을 그래서 조건으로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극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자극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P2에서 P4까지 가는데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ms라고 정해놨어. 그럼 P2에서 P3로 갈 때는 결국엔 P4까지 가야 되는 건데 얘가 5ms야. 근데 P3에서 P4까지 갈 때는 거리가 6인 건데 속도가 3인 거니까 나누게 되면은 2네? 맞을까? 그럼 결국에 TA가 몇이라는 거야? 7이라는 거지. P2에서 P3까지 가는데 5ms, P3에서 P4까지 가는데 2ms 걸리는 거니까 총 7ms 걸리는 거잖아. 맞아? 그럼 가는데 7ms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코인 노래방 도착했는데 노래 못 불렀다는 거잖아. 그럼 자극은 도달했는데 막전이가 변화를 못했어. 그럼 막전이 값이 몇이라는 거야? 노래 못 불렀을 때는 막전이 값 몇이었어? 그래, 마이너스 70인 거죠. 궁극성 생겨. 마이너스 70. 0이잖아,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잖아. 0이면 여기잖아. 분모. 휴지 막전. 마이너스 70인 거.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맞네. 결국은 시계만 넣으면 된다는 거지, 시계만. 마지막으로 P3에서 나트륨의 막투가 도는 P2의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6ms일 때가 8ms일 때보다 낮아. 얘도 똑같네. 그냥 디귿을 똑같이 해보면은 지금 P3에서인 거니까 P2의 자극을 주고 P3를 본 거네. P2의 자극을 주고 P3를 본 거니까 흥분 전달이네. 근데 전달되는 시간은 우리가 5ms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지금 경과한 시간 6인 건데 전달되는 시간이 우리가 5라고 했으니까 5라는 걸 알았으니까 TC가 1이라는 걸 알았어. 6ms일 때는. 그렇지? 그럼 8ms일 때는 총 경과한 시간이 8ms일 때는 전달되는 시간이 5면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겠지? 맞을까? V분의 D를 쓸 필요가 없잖아. 쓸 수가 없잖아요. 저희 전달에서는 센티미터가 없으니까. 근데 나트륨 막투가도로 물어봤는데 지금 TC가 1이라는 거. TC 1 쭉 봐봤을 때 탈분극에 있는 거네. 얘는 탈분극에 있어. 그래서 3초 있다 봐봐. 3초 있다 쭉 봐봤을 때 마이너스 80인 거니까 얘는 과분극에 있네. 근데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탈분극에서 큰 거야, 과분극에서 큰 거야? 탈분극에서 큰 거지. 탈분극에서 큰 거니까 6ms일 때의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더 큰 거잖아. 우리 그 그래프에서 봤을 때 나트륨의 막투가도 그 다음에 칼륨의 막투가도 요거 그래프 기억날까?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6ms일 때가 더 높은 거니까는 디귿 보기가 틀린 거지. 2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내신에 좀 배점 높은 걸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은 아직 처음이니까 저번 주에 처음 배웠으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런 문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오늘 시험 보는 수고했고 여기까지 하자.